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쌀국수, 월남쌈, 베트남 전쟁? 최근에는 여행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베트남이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면서 쌀국수나 반미 같은 베트남 음식 역시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맛도 있고 재미도 있는 베트남 음식 문화를 베트남의 역사와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로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접하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의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기원전 111년 한무제의 침략으로 국군이 설치된 뒤 베트남은 오랜 기간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당나라 때는 지금의 하노이에 안남도호부가 설치되면서 중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데요. 이때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을 공통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한자인데요. 옛나라의 갑골문에서 지난 시대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한자는 점차 주변 국가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이 한자를 받아들여 공식 문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문을 표기하기가 어렵고 배우기도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그 결과 베트남 사람들은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자기 나라 고유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쯔놈 문자입니다. 쯔놈은 한국의 이두와 향찰과 비슷하게 음과 뜻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형성 원리에 따라 기존 한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베트남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해 뜻에 해당하는 한자와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먹다는 안으로 발음되는데요. 먹는다는 뜻의 한자와 베트남의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 안을 합친 문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매우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발명품이었던 이 쯔놈 문자도 한문이나 한자의 정통한 지식인이 아니면 구사하기 어려웠고 일반인에게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반 이후 서양에서 간편한 라틴 문자가 소개되면서 쯔놈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은 라틴 문자에 기반한 꾸옥응으라는 문자 체계를 쓰고 있는데요. 이 꾸옥응으는 포르투갈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베트남어를 적기 위해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1651년 프랑스인 선교사 알렉상드르 드로드가 베트남어, 라틴어, 포르투갈어 사전을 발간한 것이 기반이 되었죠. 꾸옥응의 발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역시 외세와 개항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은 것처럼 베트남 역시 약 한 세기가량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전통 왕조인 응우의 왕조는 통일 과정에서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군의 도움을 받는데 이후 프랑스 선교사 박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군은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1884년 베트남의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프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텐진 조약을 맺고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승인하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탄생합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 역시 베트남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금 베트남 문화 곳곳에서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쌀국수의 어원을 살펴볼까요? 베트남어로 퍼라고 발음됩니다. 이 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프랑스식 국물 요리인 포토페에서 불을 의미하는 프에서 파생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예로부터 농경 국가였던 베트남에서는 소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쇠고기를 잘 먹지 않았는데요. 반면 식민지 시기 프랑스인들은 육류를 즐겨 먹고 남은 부위를 베트남 정육업자들에게 넘깁니다. 원래 쌀국수는 베트남 북부 남딘 지방의 항구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때우며 먹던 음식이었다는데요. 이 쌀국수에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고기가 들어간 포토페에 프랑스식 육수를 결합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 쌀국수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두 노동자들이 한 끼 식사로 먹던 쌀국수에 프랑스인의 레시피가 더해져 지금의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사실, 재미있지 않나요? 퍼는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국으로 전파되었는데 현재는 프랑스에서도 역수출되어 파리 거리에서도 베트남 레스토랑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지금은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인 반미. 이 반미 역시 식민지 시절 프랑스 식문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음식입니다. 프랑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게트인데요. 처음 베트남 사람들은 이 바게트를 접하고 외국의 빵이라는 뜻의 반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반떠이는 베트남 부유층이 고급 음식으로 먹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지금도 즐겨 먹는 햄과 버터를 넣은 바게트 샌드위치 잠봉베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빵의 길이를 줄이고 밀가루에 쌀가루를 혼합해 프랑스식 바게트보다 덜 딱딱하고 겉면이 부드러운 베트남식 바게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또 베트남의 더운 날씨에 녹기 쉬운 버터 대신 저렴하고 보관성이 좋은 마요네즈를 소스로 사용하고 오이, 고추, 고수 등 베트남 향채를 많이 넣어 베트남식으로 재탄생한 반미를 즐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쌀국수와 반미를 통해 베트남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를 재탄생시켰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에게 들어온 문화는 차츰 베트남 특유의 것으로 재창조해내는 모습, 놀랍지 않나요?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뒤에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과 냉전의 아픔을 모두 겪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전쟁에서 미국을 이긴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죠. 이런 베트남의 저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트남 문화만의 융합성과 독창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